여러분, 또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 주간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동욱 회장님의 아주 열변을 우리 들으셨습니다. 지난주 정말 우리는 8.15 광복절 기념 국민 대걸기를 위해서 이른바 방역 규칙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1인 걷기 운동의 형식으로 집회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참담한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 남대문 입구에서부터 이곳 서울광장, 대한문 앞 광장을 넘어서 광화문으로 가는 이 도심 대로가 경찰 철책에서 완전히 차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로거리, 종로 삼각까지 차단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지난 70년 정치사에서 많은 반정부 시위가 있고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고 있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어떤 국지적인 지역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도심을 아예 차단해서 국민들의 걸을 수 있는 권리조차 차단한 경우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70년 만에 최초의 일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이 되었습니다. 신앙, 종교의 자유가 차단됐습니다. 도심을 걸어갈 수 있는 보행자의 권리마저도 차단이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주주의의 말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폭거를 문재인 정권이 아주 자연스럽게 저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언필칭 아직도 지지율이 40% 나옵니다. 지금 역사상 내인 적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자랑하고 있고 국회 180석 의석을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경찰, 검찰 대법원까지 장악을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이 무엇이 그러면 겁이 나서 광화문 서울광장을 모두게 차단을 한단 말입니까? 사실상 이것은 이 정권이 안고 있는 그 취약성을 바로 반증하고 있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지율 40%가 아니라 후보 14%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헌법 가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 폭거를 우리가 두고 봐야 합니까? 앞서 이동욱 회장님께서 방역수칙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찾아봤습니다. 근거가 뭐냐?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법이 있으면 그 밑에 시행령이 있죠. 시행령이 있으면 그 시행 규칙이 있고 그 시행 규정이 나오고 그 밑에 시행 세칙이 나오는데 이른바 시행 세칙에 따라서 이 거리두기가 있고 집회 금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헌법의 밑에 법도 아니고 저 밑에 하위인 시행 세칙을 가지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리는 시행세칙이에요. 저 시골의 면장 군수도 할 수 있고 여기 바로 오세훈 시장이 이 규칙을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 4월 7일 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 되면은 서울이 확 달라질 거고 광화문이 개방될 거라고 여러분 기대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오세훈이가 하고 있는 방역 수칙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모레부터 또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죠. 자영업자들 저 국밥집 식당 밤 10시까지 하던 게 9시로 또 1시간 땡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밤 10시 이후에 출몰하는데 월요일부터는 밤 9시가 되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말이나 됩니까? 사실상 6시 이후 음식점에 2인 식당 식사만 하도록 하는 것을 사실은 뭐냐? 6시 이후에 통행 금지령이 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날 아침에 저 영국 런던에서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죠. 자, 영국 프리미어 축구 리그 2021-2022 시즌이 첫 게임이 시작됐는데 바로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 시즌 첫 골을 결승골로 내서 1대0으로 작년도 영국 축구 챔피언 맨유 시티를 이겼습니다.
그 반가운 뉴스를 우리가 새벽잠 설치면서 중계방송을 봤는데 6만 5천 명 관중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마스크 단 한 명도 끼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코로나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저 독감의 일종이다. 우리 그날 다 목격했습니다. 그럼 왜 이자들이 하위법인 그 시행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옥죄느냐? 우리 입에 이 마스크라는 거로 재갈을 물리고 목줄을 매달아 가지고 끌고 다니는 애완견처럼 우리 국민을 지금 길들이고 있는 겁니다. 추석 앞두고 빠르면 이달 말 다음 달 초부터 재난지원금 준다는 미끼로 영업 단축시간 양보해라, 수용해라. 자영업자들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700만 자영업자들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 재난지원금 100만원 200만원으로 여러분 손실이 보장이 됩니까? 자, 똑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지금 어제 이른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를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해서 허위 보도를 했을 경우 거기에 아주 그냥 징벌을 가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추정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언론단체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우선 박근혜 대통령을 그 허위 뉴스로 가짜 뉴스로 마녀사장으로 탄핵시킨 그 한겨레, 경향, 한국 저 좌파는 물론이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저자들의 그 행태를 본다면은 그 5배가 아니라 50배, 100배를 때리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되고 나서 저놈들 다 회사 문 닫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지금 이 민주당 더불어당이 이 언론규제법을 만들어낸 그 의도가 뭐냐 이게. 이 법안을 바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서울 부산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자들이 발의를 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날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가짜뉴스를 구분해서 징벌을 한다는데 그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별을 합니까? 그 바로 정부가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옆에 보이는 저 프레스센터 건물 16층입니까? 15층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언론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분이 저기 고발을 하면은 저기 판사들, 법조인들이 이 민간단체, 국가 산하기관이지만 민간단체 형식으로 중재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저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만들어가지고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권과 제재권을 한꺼번에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 언론위원회에 누가 들어갑니까? 다 이제 저 민변 출신, 이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들어가서 신문에 나는 기사를 일일이 가짜뉴스다 진짜뉴스다 구분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대법원에서 판결 때려가지고 완전히 언론에도 재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기레기 언론들이 지금도 부정선거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얘기하지 않는 이 조정동에도 이것도 못 믿어서 또 이 언론들에게도 재갈을 물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그래서 정부가 가짜뉴스를 구별하고 탄압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우파신문, 우파언론, 우파유튜브들. 여러분 아시는 팩맨이라고 아주 그 젊은 친구가 아주 목소리 굵게 육도문자 섞어가면서 아주 잘하던 친구 며칠 전에 구속됐죠. 여러분 아시죠? 또 한 명 더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은 주로 벌금형이기 때문에 구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 들어서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2년 열심히 취재한 우종찬 기자 잡아넣었죠. 조국의 명예훼손으로 팩맨 잡아넣었죠. 이제 우파 유튜버들 약간만 가짜뉴스로 나오면 잡아넣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언론 징벌법입니다. 자, 경찰 바리케이드로 차단만 하는 게 아니라 언론 입에 물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작년 8.15 난리 났죠. 올해 8.15 때도 또 아주 폭탄적인 선언을 했죠. 이번에도 사고 친 놈은 문재인이는 피하고 독립관장이라는 김원욱이죠. 이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정권은 친일파 정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친일 정권과 싸워왔다. 그 맞아보면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촛불 집회였고, 그래서 박근혜 탄핵을 했다. 그래, 친일 논쟁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이 연설을 사전에 녹화해서 거듭날 청와대가 다 감수했어. 그리고 청와대 탁 현민이라는 놈이 자기 제자기가 이거를 8.15 경축날 틀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논리는 대한민국 지난 70년 이승만 대통령 건국 이래로 자유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인데, 문재인도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에게 물어야 되는데요. 문재인이가 과연 이 김원웅이 말한 이러한 역사 논리에 수긍하고 있는 건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김원웅이라는 자가 사실 방금 말씀드린 저 프레스센터에 있는 서울신문 기자다가 민정당이 만들어지니까 민정당으로 옮겨와서 대변인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민정당 출입기자로 취재한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 공도로 92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비례대표 줘가지고 민정당 비례대표한 친구야. 그런 친구가 사실은 독직 사건도 있었죠. 그러고는 사면 받아가지고 민주당으로 2000년에 가서 2000년, 2004년 국회의원 2번을 더 해먹었는데, 이자야말로 전두환 정권에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다 거쳐가지고 노무현 거쳐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한잔해 먹고 있는 놈이 저 친일파 후손이, 저놈이 지금 대한민국을 친일파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홍범도라고 의병장을 모셔와서 또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무슨 봉오리 전투에 영웅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봉오리 전투에 전쟁 영웅 홍범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입니다. 1920년 가을입니다. 1921년 5월달에 당시 혁명을 해서 성공한 신진 소련의 신흥국가 레닌이 만주에 있던 우리 독립군들을 전부 이른바 자유시위로 집결을 시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후원을 해주겠다고, 군사 무기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른바 만주에 있는 우리 독립군들의 총회가 1921년 5월달 자유시에서 열렸는데, 소련이 내건 조건이 해산하라, 독립군 이름으로 해산하고 신생 러시아 국악의 적군 군부대의 한 단위로 편입을 해라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파 우리 독립군들부터 반발을 했는데, 바로 밤에 우리 이동휘, 홍범도 이자들이 무기를 들고 우리 독립군을 밤에 습격을 해서 560명을 그날 밤에 사살하고 1500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나머지 2000명을 끌고 갔습니다. 이자가 바로 홍범도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살아있던 만주의 독립운동은 21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홍범도가 그 자유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좌진 장군을 겁을 내가지고 암살단을 보내서 정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을 암살한 바로 암살 배우범이 홍범도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레닌이 만주를 아주 평정해줘서 고맙다고 당시 금화로 황금으로 100루블을 받고 홍범도라는 이름이 쓰여진 권총을 선물 받는데, 이 권총으로 우리 독립군들이 항의한다고 쏴 죽이고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들어와서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우즈베키스탄으로, 카자흐스탄으로 했는데, 그 지역에서 우리 교민들의 말하자면 아주 지도급 인사로서 뭐 극장이 아닙니다. 공산당은 계속 인민들을 모아서 학습을 하는 대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하고 강연도 하고 학습도 시키는 그 큰 강당, 어떤
인민공회당 같은 걸 만들어서 그 공회당에 총집행격으로 호의호식하다가 돌아간 자를 지금 갑자기 모셔와서 1등 건국훈장을 수여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 계열에 일관된 게 있습니다. 이게 공산계열입니다. 공산당자들만 작년 8.15 때는 김은봉이를 서운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산당 계열자들만 지금 불러다가 서운을 하는 것 뭐냐?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북한 김일성 3대 세성방조가 주장하는 북한의 역사 논리를 추종하겠다는 것입니다. 8.15 날 여러분 경찰 철책으로 우리를 물리적으로 막았다면 이번 8.15의 이 문재인 정권은 공산주의 논리로 우리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자, 지금 민노총은 10월달부터 다시 지금 집회를 시작해서 11월 3일 전국 규모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 파국을 시작한 촛불 집회를 10월 하순부터 시작하겠다고 이미 선포해 놨습니다. 이자들의 구호가 뭡니까? 기간산업 50% 국유화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다주택자 집을 한 채만 남기고 전부 몰수해서 주택 50%를 국가 소유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착착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 우리 지식인 여러분,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하면 우리가 된다. 어떤 놈이 정권을 내놓습니까? 일찍이 이해찬이가 얘기했듯이 50년 장기 집권, 그걸로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작전을 지금 하나하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대권 후보 윤모다 최모다 무슨 홍모다 뭐 원모다, 자, 토론도 하지 않고 검증을 해야죠. 어떤 검증하느냐? 그 마누라가 뭐 했는지 그런 걸 묻자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 어떤 판단을 하느냐, 현재 우리가 다투고 있는 이 코로나 계엄령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러한 검증을 해야지 우리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밀어줄 거 아닙니까? 그저 대세에 쫓아서 나는 윤바다 최바다 원바다 홍바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에는 내년 3월 9일 선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국민 여러분, 간절한 이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10월 3일 또 대궐기가 있을 겁니다. 나오십시오. 우리의 분노를 터뜨려 문재인 정권 용서할 수 없다는 이 우리의 의지를 터뜨려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